자, 인문학의 시작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할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문학은 어떤 국영수, 과학 이런 과목 중에 하나지만 사실 인문학이라는 말은 모든 학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과학, 기술, 사회 이런 학문처럼 어떤 분야를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인문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을 흔히 얘기할 때 어렵고 철학이나 역사나 글쓰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문학을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는 그냥 인문학 속에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뭘 사용하죠? 우리 서로 소통할 때 뭐 사용하죠? 언어 사용하죠. 언어가 인문학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언어 속에 문화와 사회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수업 시간을 통해서 언어를 하나씩 풀어가는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풀어서 언어가 과연 인문학을 얼마나 담고 있는지, 언어가 인간과 인간을 소통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늘 인문학 시작하기 첫 번째는 직업이란 단어예요. 우리 직업이란 단어 잘 알죠? 직업이란 단어는 진로나 미래를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자, 직업이란 단어를 우리가 좀 나눠서 풀이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우리는 주로 말할 때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무엇이 되고 싶다. 너 뭐 되고 싶니? 그럼 선생님 되고 싶다. 너 뭐 되고 싶니? 의사 되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직은요, 되다에 포함되는 부분이에요. 되다. 그러면 잘 생각해볼까? 우리 되다 그러면 무엇이 되었다. 되다 하면 완성형인 느낌이죠.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럼 선생님이 되면은 끝인가? 계속 이어져야 되죠. 무엇인가. 자, 그래서 업이라는 단어를 다시 보면은 업이라는 단어는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업은 뭐죠? 행위죠. 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선생님이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어떤 이유로 선생님이 되고 싶죠? 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지식을 가르치고 싶어. 아니야, 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지혜를 가르치고 싶어. 아니야, 나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고 싶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게 바로 업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냥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거는 되다에 해당하는 거예요. 직이고. 자, 우리가 직업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볼 때도 이렇게 되다라는 느낌과 하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우리는 흔히 말할 때 주로 뭐 위주로 얘기를 하죠? 뭐 되고 싶니? 그러면은 직 위주로 얘기하죠. 너 뭐 될 거야? 공무원 되고 싶어. 너 뭐 될 거야? 의사 되고 싶어. 아, 나는 공무원이 돼서 무슨 국민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회복지 일을 하고 싶어. 아니야, 나는 우리나라를 위한 행정 정책을 만들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업에 관한 미래를 얘기하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교육 과정이나 사회에서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 의사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의사가 됐는데 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가지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됐는데 적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친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너무 직에 집중한 나머지 되다에서 끝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되다가 끝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일의 위치에 올라오는 느낌이죠. 그 느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 해볼까요? 직업이란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쓰는 단어 말고 말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간단히 얘기해서 여러분 아버지의 동생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의 남자 동생? 작은 아버지. 네, 작은 아버지 또는 삼촌이라고 부르죠. 네. 그러면은 아버지의 손위 형 남자 형제 뭐라고 그러죠? 큰아버지. 큰아버지 백부님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혹시 선생님도 영어 잘 못하는데 영어 잘하는 친구 있어요? 아버지의 남자 동생이나 남자 형을 뭐라고 부르죠? 엉클. 네, 맞아요.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네. 네? 돼요?
엉클 그러면은 작은 삼촌인지 큰 아빠인지 구분이 돼 안 돼? 안 돼. 안 되죠. 네. 걔네들은 왜 구분이 안 될까? 그럼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은 우리 엄마의 여동생을 뭐라고 부르죠? 이모? 이모. 네. 그죠? 작은 이모. 아빠의 여동생도 여동생은 고모죠. 그런데 영어로는 둘 다 엔트죠. 왜 영어에서는 구분을 안 할까? 우리 한국말에서는 되게 구분을 많이 하는데. 문화의 차이? 그렇죠. 존재하는. 오, 맞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시작할 때 얘기했죠. 우리 인문학은 그냥 우리 사회야. 삶에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 그런 거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려운 책을 보거나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 말 속에도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 그런 거 하나만 더 해볼까? 뭐가 좋을까? 우리 노란색이 영어로 뭐지? 옐로우. 옐로죠. 그럼 우리 노란색을 노란색이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다른 표현도 있지. 노랗다, 누렇다. 누렇다, 누리끼리 하다, 노르스름하다, 샛노랗다. 샛노랗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 근데 영어에 혹시 그런 표현이 있나? 옐로우? 잘 모르겠어요. 예. 영어는 간단하게 모아놨어. 색 같은 거는. 그지? 근데 우리는 그냥 세분하게 했단 말이야. 근데 반대인 것도 있어. 우리는 G는 뭐야, G? 그냥 G. 그냥 G죠. 네. 근데 걔네는 영어로 G가 뭐죠? 마우스. 마우스. 또 있어요. 렛.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걔네는 나누는 게 많아. 한 개체를 되게 개인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개체를 나누는 게 많은데 우리는 안 나누는 것도 있고 걔네는 그냥 중요하지 않으니까 모아놨는데 우리는 세분하게 나누는 게 있어.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다른 점만 찾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왜 그 집안 호칭을 골고루 나눠놨을까? 집안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예, 맞아요. 집안을 중요시하는 문화. 쉽게 말해서 우리 그런 거 뭐라고 그러죠? 좀 어려운 말로? 조직 문화? 공동체 문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형제가 둘이나 셋이 요즘에는 보통 둘이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대여섯 명이었어요. 보통 다섯인 형제들이 많으니까 내 엄마란 표현을 안 쓰고 우리 엄마란 말을 표현을 많이 썼어요. 우리 형제의 엄마다 해서 우리 엄마 그래요. 근데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서 외동아들이나 외동딸들도 너네 엄마 어디 있어? 우리 엄마 어디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복수잖아. 그지?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보면 남아있는 거야. 우리 언어 속에. 한국인은 공동체 사회에 공동체 의식이 강해서 공동체 문화가 많이 남아있구나. 그래서 언어를 얘기할 때도 같이 함께를 하니까 구분이 중요한 거야. 형제가 많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고모, 이모, 삼촌, 큰아버지가 되게 많지. 그게 많으니까 그걸 구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구분이 돼 있던 거야. 그런데 서양도 형제가 많고 그런데 왜 구분을 안 했을까? 딱히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 그냥 걔네도 의미 부여를 했는데 걔네는 개인이 되게 중요해. 개인주의. 개인이 되게 중요해. 물론 공동체가 걔네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있지만 개인이 되게 중요한 거야. 여기가 만약에 이모잖아? 이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모의 이름이 중요한 거야. 이모의 이름이면 셀리면 셀리. 뭐 이렇게 미셸이면 미셸. 이렇게 이름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름보다는 여러분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알 수 있겠지만 지금도 모르는 친구들 많더라고. 너 이모님 성함 아니에요?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 고모님 성함 아니면 잘 모르는 친구가 있어. 왜? 내 이모고 고모고 관계가 중요한 거죠. 관계가 중요한 거고 그 이모와 고모의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자, 여기서 간단한 실험을 하나 해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곰, 원숭이, 바나나를 그림을 못 그려서 썼습니다. 자, 짝을 지어볼게요. 자, 어떻게 짝을 지으면 될까요? 원숭이 바나나. 원숭이 바나나. 네. 원숭이 바나나로 짝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왜 짝을 그렇게 지었습니까?
왜 원숭이 바나나로 짝을 지으셨죠? 원숭이 바나나. 그렇죠. 원숭이는 바나나를 먹죠. 아, 원숭이는 바나나를 먹으니까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짝을 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같은 한국이나 동양 문화권에서는 원숭이 바나나 짝을 짓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서양에서는 곰하고 원숭이를 짝을 지어요. 왜 그럴까요? 동물이라는 걸 먼저 생각해. 그렇죠. 얘네는 동물이고 얘네는 식물이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뭘 중요시해? 팩트를 중요시해. 사실만. 우리는 뭘 중요시해? 관계를 중요시해. 관계를. 동양인들은 관계를 중요시한단 말이야. 뭐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특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곰과 원숭이,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우리를 보고 당황하는 거. 야, 원숭이는 동물성이고 바나나는 식물성인데 왜 너네 그렇게 짝을 지니? 그래.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뭔 소리야? 원숭이는 바나나 먹지만 곰은 바나나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중요해 얘기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얘들아, 너네가 틀렸어. 왜? 그러니까 사실은 변하니 안 변하니? 곰이나 원숭이가 동물이라는 사실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런데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하는 관계나 곰이 바나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관계는 변할 수가 있어. 그 말은 찾아보면은 원숭이가 바나나를 싫어하는 원숭이가 있어요. 원숭이인데 바나나 안 먹는 원숭이가 있어. 던져줘도 안 먹는 원숭이가 있어. 또 반면 곰인데 곰은 원래 바나나 열대지방에 곰이 많지가 않아서 그런지 바나나를 많이 안 먹는데 어떤 곰은 바나나에 막 정신없이 먹는 곰이 있어. 무슨 말이야? 관계는 변할 수 있어. 그런데 사실은 안 변하지. 팩트는. 그치? 그래서 서양 애들은 팩트를 중요시하는구나. 변하지 않는 거에 집중하고 우리는 관계에 집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더 인문학적으로 나가면 우리가 인문학을 배우는 이유는 관계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배우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관계냐면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호칭도 다르잖아요. 내가 초등학생들을 만나서 되게 놀란 게 있어. 얘기할 때 내가 A, B, C라는 친구가 있다고. 너 A 아니? 알아요. 걔랑 어때? 걔 그냥 같은 반 친구. 너 B 아니? 그러니까 걔 베프예요. 그러더라고. 나 베프란 말 참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짝꿍 뭐 이러면 단짝 이런 말 썼는데 베프 그래서 깜짝 놀랐어. 초등학교 뭐 3학년 4학년 베프야? C는 뭐야 아까? 얘는 손절이에요 그러는 거야. 너네도 알아? 근데 손절이 뭐야? 나 걔 좀 친했는데 걔가 뭐가 안 좋아서 손절했어요 그런 거. 근데 손절이란 말이 여러분 어원을 잘 모르실 거예요. 되게 어른들 말이거든요. 경제 용어예요. 손해를 보고 잘라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데 투자를 했는데 계속 투자를 하면은 손해를 계속 보게 되니까 아깝다 하지만 잘라야 돼서 손절, 이게 손절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린이들이 쓰고 있으니까 너무 정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이 쓰는 말들, 어려서부터 쓰는 말들에 의미가 정해져 있고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죠. 누가 시켜서 하지 않고 그 집단 내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말이죠. 그런 말들이 우리가 말하는 인문학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 잠깐 정리해볼까요? 우리 처음부터 여러분이 인문학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쉽게 얘기하는데, 자,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보면 인문학은 뭐라고 그랬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학문이 삶이 그냥 인문학이에요. 그런데 뭐 과학이니 기술이니 사회니 뭐 이런 것들을 나누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도대체 이 학문은 뭐라고 불러야 되지? 해서 어떤 사람은 철학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철학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철학은 한 부분에 집중되다 보니까 정말 일상생활을 자꾸 벗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큰 학문을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문학은 예전에는 휴머니타스나 리버럴 아트라고 해서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만 하던 공부였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좋아지고, 그죠? 우리 모두 다 여유 있고 풍요로운 삶을 원하다 보니까 인문학이 중요한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인문학을 배울 때 여러분 되게 어려울까봐 선생님이 어떤 방식으로 배운다고 그랬죠? 인문학이 모두 집약되어 있는 매체, 그게 뭐라고 그랬죠? 언어라고 그랬죠. 언어.
그래서 언어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몇 가지 단어를 배웠는데 우리 직업이라는 단어 배웠죠? 직업이라는 단어를 배웠는데 직업에 우리가 직업을 나눠서 생각해봤죠? 직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되다라는 의미와 업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하다라는 의미를 구분할 줄 알면은 여러분이 직업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이해해서 앞으로 직업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뭐였죠? 두 번째는 구분짓는 호칭이나 색깔 같은 거 얘기했죠? 근데 이거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했어요? 동양과 서양을 가지고 비교했죠? 우리 지금 단어 2가지 배웠어요. 말 2가지 배웠는데 잘 생각해봐. 우리의 역사도 배웠죠. 서양과 동양의 차이도 배웠죠. 그리고 문화도 배웠죠. 근데 이제 과학까지 배울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곰과 원숭이 바나나 얘기할 때 서양이 동양보다 문화가 되게 늦게 발달한 건 알고 계시죠? 한 1700년대 산업혁명 직전까지만 해도 서양은 동양을 되게 부러워했어요. 와, 신비한 나라. 뭐 나침반도 거기서 나오고 화약도 거기 나오고 종이도 거기 나와서 사실 금속활자도 우리가 먼저잖아요. 이제 공식적으로는 저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먼저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동양은 대단한 나라야. 막 이렇게 꿈꾸고 있던 서양이 갑자기 앞서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산업혁명과 상업 그죠. 상업혁명, 산업발달이죠. 근데 그거보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앞에 이유.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얘네들은요. 변하지 않는 사실에 주목한 거예요. 팩트에 주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계에 중요하게 됐죠. 관계를 중요해서 처음에 잘 갔어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옛날에 지금 77억이라는 말이 있는데 옛날에 전 세계 인구는 한 그때 17세기 할 때 1억 정도, 1억에서 2억 정도 추산을 해요. 확실하지 뭐 그거 검사하는 거. 그렇게 적은 인구니까 인문학만으로도 충분히 사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점점 산업혁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팩트가 변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우리 시계가 우리 같이 사용하는데 시간이 똑같아야 되죠. 근데 내 시계는 7시인데 얘 시계는 9시고 내 시계는 12시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 안 되죠. 우리는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시간도 대충 말해요. 자, 우리 조금 언어 얘기 더 할까요? 대충 말해요. 내일 몇 시에 만나? 그럼 우리 잘 한 서너 시쯤? 그런 말 잘 쓰죠. 네. 2, 3시? 2시야 3시야. 그래서 서양 애들은 2, 3시라고 딱 들으면 2시인가 보다 딱 나왔더니 3시에 와 얘가. 3시인가 보다 딱 나왔더니 야 너 2시에 안 와서 우리 끝나서 갈 거야 그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2, 3시 서너 시? 걔네는 정확했잖아요. 정확한 걸 필요하다 보니까 변하지 않는 걸 찾는데 변하지 않는 학문이 뭐예요? 과학이잖아요.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걔네가 수학과 과학이 발달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인문학을 배웠는데 인문학을 배우면서 이 안에 미국 그 서양의 과학 발달도 들어있네. 그러면 조금 더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